안녕하세요. AI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발표를 맡게 된 차윤아입니다. 저희 팀은 차윤아, 함유선, 황진페이, 김준영, 윤혜, 김성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랩의 예술공학과 예술전공연구원이 함께 팀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AI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제작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현황조사와 선행조사를 중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과정을 적용하여 100초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본 프로젝트에서 주목한 부분은 현재 상용 AI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으며 또 이를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차입니다. 저희는 먼저 챕터 1에서 저희 프로젝트의 논문 주제이자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고 챕터 2에서 프로젝트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사용한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 현황을 통해 어떤 저희 프로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제작의 진행 방식, 사용한 상용 AI, 그리고 AI를 활용하여 제작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그리고 챕터 3에서 중간 발표 때 설명드렸던 선행 연구를 통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챕터 4에서 작품 소개와 제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챕터 4에서 성과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논문을 통해 연구를 했던 기존 애니메이션 작품인 좀비비랑 비교하여 제작 기간을 단축한 부분을 손쉽게 보여드리고자 마일스톤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프로젝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만든 작품 이름은 물고기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다인데요. 제작 방식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AI를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 후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효율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주요 제작 방식으로는 어, 주로 사용한 상용 AI로는 미드저니, 젠2, 아이작, 피카 등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AI를 활용한 전체 제작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여 제작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였으며 시간과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흐름입니다. 먼저 사전조사를 통해 기존 제작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AI 국내외 산업 동향을 파악하여 현재 AI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역시 저희의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는데요. 먼저 시놉시스 및 스토리보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챗GPT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원 함유선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사전조사 결과 스토리 제작에는 AI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스토리부터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확장하여 쓸만한 스토리 제작 AI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연구원들의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은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레퍼런스 수집과 AI를 활용한 컨셉 구축인데요.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AI를 활용한 이미지 레퍼런스 수집과 컨셉 구축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행 연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퍼런스 이미지를 검색하여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컨셉을 구축하는 시도 역시 해보았는데요. 그러나 저희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하여 조금 더 누구나 제작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에는 많은 프로덕션 과정이 있지만 저희는 가장 쉬운 방법인 젠투와 피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프로젝트의 정체성인 누구나 손쉽게에 초점을 두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결과물로 100초의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였고 오늘 발표 중에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제작 전략은 기존의 제작 방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의 하는 파트만 전담하는 반면에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6명의 연구원이 함께 리서치를 하고 간편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적재적소의 상용 AI를 찾았으며 적극 수용하고 함께 리소스를 AI를 통해 생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매우 유동적인 역할 분담으로 제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누구나 손쉽게가 주제였던 만큼 어떤 한 연구원의 전문성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기보다는 그때그때 배워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해 보기에는 적절한 제작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집단 제작 방식에 대한 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작 전략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6명의 연구원은 한국인과 중국인 연구원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는데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방학에는 본국으로 귀국하기 때문에 항상 오프라인 회의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손쉽게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대학원생의 특징인 각자 다른 일정을 자유로운 일정 조율을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만 모인다기보다는 늘 유동적인 시간표에 맞춰 일정을 구성하였고, 또한 제작 시간과 기록을 통하여 얼마나 업무를 단축하였는지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용 AI를 활용하여 제작 비용을 단축하였고, 최소한의 구매를 통해서 효율적인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작 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였고, 이를 적용하고 실험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작업의 과정입니다. 기존의 복잡한 제작 과정과는 다르게 단순한 방식으로 제작을 하였는데요. 먼저 함유선 연구원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기획을 구성을 하고 선행 연구를 통해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시놉시스를 재구성하고 이를 스토리보드로 제작을 하였으며 상용 AI를 활용하여 제작하고 마무리는 수작업으로 최종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제작 과정을 통해서 저희의 핵심 목표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작 과정에는 AI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변경과 재수정이 많은 애니메이션 제작 특성상 전체적인 과정에서 AI를 활용하여 시간을 단축하였고, 발표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양한 상용 AI를 적용해 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 과정에 시도는 하였지만 적용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연구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또한 가능한 최신 동향의 상용 AI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AI는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한 일괄적인 작업물을 추구하였고, 저희는 저희 개성을 살린 작업물을 추구하기보다는 누구나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일괄적인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활용한 상용 AI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상용 AI를 주로 활용하였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상용 AI가 있지만은 제작 비용 면에서 너무 큰 비용이 든다든지 사용하기에 개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오히려 컴퓨터 사용에 좌지우지되는 상용 AI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다음 상용 AI 경우는 누구나 접근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성행 연구입니다. 이전 중간 발표 때 설명드린 부분이라 리마인드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파크와 픽사, 위스튜디오, 넥슨 게임즈 등 그리고 애니벌 스튜디오 등에서 현재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례를 설명드렸고, 어, 저희 그리고 저희가 제작한 스토리보드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인데요. 아이작을 활용하여 제작을 하였으며 각 장면을 아이작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기반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방법은 누구나 사용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아이작 사이트에서 스토리보드 제작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직접 드로잉을 하거나 사진 의미를 찾거나 생성 AI를 적용하여 이미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잠깐만요. 소리 들리시나요? 동영상의 소리는 안 나옵니다. 목소리는 나오는데. 목소리만 나오고 사운드가 안 들리시나요? 네. 잠깐만요. 사운드 체크. 네. 다시.
다음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속담에 어, 활동하는 곳에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터전이 있다는 의미로 온라인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현대인의 삶 속 우리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생각의 사유를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짧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컨셉은 흑백, 감정 표현, 비현실적인 시각 효과, 상징적 요소를 활용하여 컨셉을 구성하였고, 영상의 제작 방식은 레퍼런스 수집과 스토리보드 이미지를 미들 전이를 통해서 추가를 생성하였고, 피카 젠투를 활용한 영상 생성, 부류를 통한 영상 편집, AI 영상 사운드 생성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편집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성과 그래프는 논문에서 쓰였듯이 2D 단편 애니메이션이 좀비비와 비교하여 대비 시간 단축 40%를 하였고요. 리서치를 제외한 스토리보드 영상 제작 최종 마무리까지는 대부분 상용 AI를 활용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제작 방식과 비교해서 되게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굉장한 단순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일스톤을 통해서 비교를 통한 성과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좀비비의 플랜과 저희 플랜 계획을 보시면은 제작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결과로 핵심 목표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일괄적인 결과물, 그리고 핵심 목표인 시간과 비용의 단축을 하였고, 저희 결과로 100체 내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제작 과정 연구 및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10분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해요. 네, 우선은 뭐 영상이나 이미지 쪽에는 뭐 미드전이나 뭐 피카랩이나 뭐 젠투나 뭐 이런 거 쓴 거는 나왔는데 사운드도 배경음악도 AI로 썼다고 했는데 뭐 아이바로 만들었는지 뭐 언급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어떤 걸로 했는지 여부랑 네. 그리고 약간 공학적 뭐 다른 데랑 약간 크로스오버한 느낌이 좀 별로 없어 보여서 약간 애니메이션만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 것 같아서 그런 거 어떤 데 융합적인 요소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인공지능 음악은 아이바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그 공학적인 쪽과 크로스오버된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크로스오버된 쪽은 적지만, 이제 AI가 정말 많이 발전이 되어 있고, 이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연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서 융합된 부분이 적은 건 조금 아쉽지만, 나름 가치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 팀 상업화 아이템으로의 인공지능 버추얼 유튜버 제작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전체 저, 화면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 전체 화면으로 인칩니다. 침-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업화 아이템으로의 인공지능 버추얼 유튜버 제작, 교육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중심으로 한 팀입니다. 이제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지금 조금 이게 네,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로는 개발 과제의 개요와 국내의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마지막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첫째로 연구 개발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버추얼 유튜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산업 또한 굉장히 성장 중입니다. 그와 덩달아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며 산업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에도 콘텐츠를 생성하고 시청자와 소통을 하는 버추얼 유튜버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서브컬처에서 기인한 버추버 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국내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로3화는 트위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버추버 스타일의 제포입니다. 영국인 개발자 배달 987에 의해 2018년에 만들어졌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오스 게임의 AI 플레이를 목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제 조상적인 분이시죠? 뉴로3화는 텍스트 응답 및 음성 합성을 엔진을 통해 영어 기반 언어를 생성하고 비디오 게임을 진행하며 게임 내 행동을 제어합니다.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식으로 2022년도에 트위치에 데뷔를 했으며 현재는 트위치 팔로우 40만 명, 유튜브 구독자는 16만 명이라는 대형 스트리머가 되며 꾸준한 인기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있는 큐비트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AI 유튜버로 타이캐스트와 스버스 뉴스 산하의 IT 리뷰 유튜브 채널이 오목교 전재산다의 합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타이캐스트는 AI 가상 연기자 서비스로 대본을 입력하면 간단한 편집을 통해 연기자가 녹음한 것과 같은 음성을 출력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목교 전자상단은 타이캐스트의 TTA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스러운 AI 버튜버 창조를 목적으로 큐비드를 개발하였습니다. 큐비트의 외형은 기존의 디퓨저 모델을 통해 나온 이미지를 첨가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3년 5월에 유튜브를 통해 데뷔하였습니다. 얼마 안 됐죠? 딱 종영인가? 네, 연구 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 전략 및 체계는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고, 첫 번째로는 개발 환경의 구축과 콘텐츠의 컨셉 구상, 버추버 캐릭터 컨셉 구성과 버추버의 외형 추출 및 3D 모델 구축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엔 목소리와 지금 이 목소리, 그리고 노래 추출 및 리깅 및 애니메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이브 환경을 위한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콘텐츠 생성, 유튜브용 세로 폼 및 다른 홍보를 위한 콘텐츠 생성 및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 파트와 저희는 크게 총 4개의 파트로 나눴는데요. 이미지, 보이스, 트래킹과 인터그레이션, 스트리밍 파트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에는 제임을 처음에 미드저니를 사용을 했고 이 캐릭터 3D 모델링을 위해서 브이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체인저 클라이언트와 여기 제가 이 PPT의 기술 제가 뭐는 걸 까먹었는데 IVA를 사용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기 이 와루도뿐만 아니라 그 무브 AI라는 그 AI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하여 저희가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서버 구축 및 OBS 그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은 OBS 스튜디오만 유튜브를 가동을 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서브쿠처를 기반으로 버추얼 유튜버 캐릭터를 생성하고 다양한 콘텐츠 세상에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기본적인 키린토 컨셉 구상을 통해서 이미지 디퓨전 모델은 미드저니에서 외형 추출을 먼저 하고 이때 여러 가지 구상 안에서 적절한 커즈 버튼을 선택한 후 이를 브이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3D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 움직임이 들어간 애니메이션 모션을 캡처하기 위해 Move AI를 사용하였으며 노래 제작을 위해서 테스트 스피치 모델을 활용한 사운드를 추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콘텐츠의 경우에는 본 연구팀은 저희 일본어에 중점을 두고 콘텐츠를 생산할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같은 다양한 매체가 한국인들에게 문화적으로 가깝고 친근하며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접근해온 언어입니다. 뭐 나루토나 원피스 등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 보았던 애니메이션들이 많죠. 또한 같은 동아시아권으로 한자어를 사용하며 비슷한 발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최근 이제 J-팝과 여러 애니메이션들이 인기를 끌며 일본에 대한 관심도 늘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즈버 특성상 서브컬처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해당 스타일에 어울리는 언어 또한 일본어가 적합할 것을 보였습니다. 현재 일본어 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은 주로 이제 어휘나 문법, 발음과 문화적 요소에 걸친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지 개발 관련해서는 미드저니를 통해 나온 초기 컨셉 아트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캐릭터의 특성을 넣어 브이로이드 스튜디오를 통해 3D 모델을 제작하였습니다. 3D 모델까지 최종 마무리된 캐릭터는 전반적인 색과 의상에 맞춰 민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초는 발랄하고 흥이 많은 성격으로 노래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며 취미는 장르 구분 없이 춤추기와 명대사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좌측에서부터 미드저니의 이제 컨셉 아트와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저희가 디벨롭을 한 3D 모델링입니다. 브이로이드에는 다음과 같이 기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의 경우에는 해당 캐릭터를 사용해서 이제 음성키 관련된 목소리와 노래 추출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목소리는 인공지능 음성 변조 프로그램인 보이스 체인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FreeST의 이제 야마하사의 계열로 API를 활용한 사용자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챗 GPT에서 대화 내용이 출력되었을 경우 이를 TTS를 변환되어 출력할 시 캐릭터에게 이게 맞지 않는 목소리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캐릭터 이미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음성 변조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노래를 출력을 하였을 때도 음성이 매번 바뀌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약간의 딜레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음성을 변환해준다는 점에서 라이브 콘텐츠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콘텐츠에 사용될 노래를 아이바의 AI 작곡 시스템을 접목하여 AMR 트랙을 제작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델을 접목하는 것에 있어 TCS가 아직 음악의 높낮이와 박자에 맞춰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랩 스타일에 따라 고르기 쉬운 음악 콘텐츠 제작으로 초점을 맞췄고 이제 아이바의 AI 작곡의 경우 템포와 곡 스타일, 마디수를 지정해두면 손쉽게 음악을 제작할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이 추출한 음악을 가지고 미디에서 2차적으로 가공을 편집하였습니다. 편집을 하는 지 완성된 노래를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만 들어볼게요. 더 재미있어 주인을 집중해 우리말 그대로 놀라운 일본 모두 모여 아이고 이게 미켄 이제 히가다노소 관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가사와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이제 작성을 하여 노래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후에 기술할 이제 새로 폼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리깅 및 애니메이션은 Move AI라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했고요.
이는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휴대폰과 카메라를 사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든 고품질 모션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및 생체 영향 및 등의 많은 이제 기술들을 사용하여서 비디오에서 자연스러운 인간 동작을 추출합니다. 본 연구팀은 30초 내에 율동을 촬영하고 영상은 무브 AI에 입력하여 애니메이션 리깅 데이터를 얻어내었습니다. 이후 얼리어렌지 내에서 모델링을 불러온 후 무브 AI에서 촬영하여 얻은 애니메이션 데이터의 리타겟팅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배경과 조명을 심어 콘텐츠 환경을 구성하고 카메라 시커서 렌더링으로 영상을 녹화하여 프리미어 프로에서 추종 작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저희가 만든 영상의 리딩 영상의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된 영상들을 통하여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그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2차적인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새로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각종 밈이나 유행하는 틱톡 영상, 게임 가챠 연출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예정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라이브 방송 환경을 와루도라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했고요. 와루도는 블루프린트 비주얼 코딩 방식으로 애니메이션과 기본적인 인터랙션 이벤트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바타의 렌더링, 방송 플랫폼과의 원활한 연결과 접근성, 고퀄리티의 배경 에셋과 조명 기능으로 인하여 현재 버추얼 유튜브 방송을 위한 최적의 버것이 구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위 이미지는 실제 라이브 방송 중인 민초의 화면입니다. 핵심 기술 개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치버 특성상 제작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실시간 시청자 소통이 이루어지는 라이브 환경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댓글에 대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과 챗GPT의 연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 채팅을 가져오기 위한 유튜버의 아이디를 인정하는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해당 유튜버의 아이디가 인증되고 나면 라이브 실행 시 업로드되는 채팅창의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바로 챗GPT에 인풋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채팅 및 댓글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크롤링하거나 우회하여 정보를 가져올 때 유튜버에서 복감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IP를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현직을 통해서 채팅창이 업로드되는 댓글의 데이터를 차단하는 GPT에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저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 연구 성과의 경우에는 버치버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해 이미지 구성 및 성격 구성을 인공지능을 통해 정립하였고, 이를 통해 3D 형태의 버치버를 완성시켰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챗 GPT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부연 설명을 추출하였으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노래와 춤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위기와 내용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스들을 통합하여 영상 제작이 가능했으며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여 실시간으로 구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버티버 캐릭터로 데뷔하였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이제 버티버 시장에 인공지능으로 제작되고 소비 가능한 캐릭터를 생성함에 있어서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 챗GPT를 이용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버티버가 아닌 일반 유튜버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이제 발전 방향으로는 인공지능 자체적으로 버티버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 마네킹이 구축이 필요한 추가 연구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흥미로운 진행, 발표.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뭐 질문이 없으시면, 뭐 제가 질문 하나 하면 되게 뭐 다양한 방식으로 좀 많이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챗GPT랑 연동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API를 썼다면은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앱 같은 걸로 뭔가 보여주려는 시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가 혹시 뭐 결과물이 또 따로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네. 아직 UI 그 개발이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방향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가 아니더라도 뭐 되게 다양하게 많이 시도를 하셔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추가 질이 없으시면 한번 AI 필름 메이커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AI 필름메이커 이번에 CFT 3팀 최종 발표를 맡은 김경민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진교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간이 지금 많이 초과된 것 같고 앞으로도 세 팀 더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 발표는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최대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이름이나 명기가 아실 거고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어 특화 텍스트 투 비디오 파이프라인을 좀 테스트해보고 단편 영화를 제작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술과 공학의 융합을 이뤄내는 걸 좀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적절한 이제 활용법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영화 제작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스프링 같은 경우가 이제 최초의 인공지능 제작 단편 영화였고 이런 식으로 세이프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특정 도메인에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다 한국어에 특화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연구 사례에서도 이제 이런 한국어에 특화돼서 뭔가 되는 게 없다라는 것들도 좀 한몫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몇 개만 사례를 말씀드린 거지만 AI를 활용해서 이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미리 이제 진행을 해보고 이런 예술과 공학의 좀 융합을 이뤄내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스크립트를 작성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좀 영화를 제작을 하고 텍스트 비디오를 만들어내고 후처리 및 구체화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세 가지로 나누면은 이제 멀티링구얼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가 진행이 됐고 텍스트 투 비디오를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후처리 포스트 프로세싱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 1, 2차 발표 때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제 그냥 단순하게 번역기만 쓰게 되면은 뭐 완전히 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그 느낌 같은 것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구글 번역기뿐만 아니라 LLM 같은 챗GPT 같은 LLM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어, 여기 레퍼한구나. 그 테크니컬 리포트 쪽이긴 하기도 하고 뭐 아카이브 프리프린트이기도 한데 이제 LLM들이 로 리소스 태스크들에서 많이 부족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다. 뭐 아무리 이제 성능이 좋아져도 이제 완벽하진 않음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논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일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멀티링구얼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LM을 학습시킨 게 아니라 이거를 위한 태스크를 학습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 저번 발표에도 말씀드린 대로 LLM을 저희가 마음대로 또 파인튜닝 다시 하고 하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예 이제 멀티링구얼 텍스트 스타일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새로 좀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네, CV를 활용을 했었고요. 네, 저번 발표 때랑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 그 관련 논문을 투고한 곳이 조금 달라졌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수치적으로도 저희가 한 방식이 그냥 일반 베이스라인보다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떤 저번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는 심지어 이제 LLM보다 훨씬 더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학습시키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다양한 모델들을 좀 잘 갖고 와서 활용하는 식으로 이거는 좀 진행을 했고요.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스트레스 소타를 잘 달성한 것들을 일단 가져와서 사용을 했고요.
그냥 수치적으로 좋은 것만을 쓰는 거는 이제 예술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치야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만 하면 무조건 수치가 잘 나올 거니까 그래서 스크립트 입력 시 일정한 캐릭터 소출, 영상 속 환경의 서사적 이해가 가능한 범위 인지를 중점에 두고 좀 이제 여러 모델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 여기 예시들만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외에도 좀 다양한 모델들을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모델들을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우선으로 뒀던 거는 이제 일정한 프레임 속도로 자연스러운 영상이 진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에 두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직접 하나씩 넣어보면서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2개의 모델을 좀 혼합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뭐 왼쪽 게 필요하면 왼쪽 걸 쓰고 오른쪽 게 필요하면 오른쪽 걸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적절히 섞어서 이제 영화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처리 작업에서 편집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대3 구성비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 뭐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 화면 이제 영화관 가서 보는 것들은 1.85대 1이나 2.35대 1이지만 고전 영화 같은 경우는 4.4였고 이제 좀 서사적인 전달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넣기보다는 이렇게 그 고전 무성 영화처럼 더빙을 넣는 게 좀 더 서사적 전달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4대3 비율의 이런 구성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카메라 같은 경우 지금 AI로 이제 텍스트 비디오를 만들다 보면은 저희가 뭔가 이제 이게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워낙 쉬울 수 있지만 이제 카메라 앵글을 좀 원하는 대로 무빙하는 게 카메라 무빙을 좀 조절하는 것까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트래킹이나 줌아웃 등을 통해서 좀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란이 움직일 때나 뭐 이렇게 공간 분류에 따라서 뭐 긴장감을 조성하든가 일상적인 평화로운 음악을 넣는 식으로 좀 제어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결과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고 지금 시간 관계도 있고 좀 제가 지금 소리 부분 제가 이건 저게 영화 자체는 다 완성이 됐는데 소리 재생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스냅샷을 올려놨고요. 이제 좀 이따 링크를 공유드릴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총 좀 제작을 해보다 보니까 일력한 문장의 주된 인물과 배경 구현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 과정은 좀 이제 후처리 작업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렇게 영화를 제작해보면서 이제 얻는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 과정에 효율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뭐 앞서 1팀과 좀 어느 정도 맥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시간이나 예산 같은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고 더 적은 예산으로 이제 뭐 SF 영화라든가 뭐 독립 영화에서는 좀 진행하기 죄송합니다. 좀 어려웠던 장르들도 충분히 저예산으로 장르적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랑 결국에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카메라 앵글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문장의 세분화가 됐든 이제 결국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어떻게 잘 갖고 와서 잘 혼합하고 잘 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좀 취지를 맞췄다 보니까 완벽하게 저희가 원하는 100%의 의도를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건 특히나 질문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요즘 파라미터 이피션트 그 파인 튜닝 기술들이 워낙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처음부터 다 스크래치로 다 학습을 처음부터 파인 튜닝을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잘 하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앵글이 반영되게 한다든가 하는 식의 뭔가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추후 연구에서는 이런 텍스트 투 비디오까지도 한번 더 건드려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연구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는 2월에 잘 완료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후속 연구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참여 인력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고 네, 지금 해당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지금 영화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혹시 소리가 나오나요? 영상의 네,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제 컴퓨터의 이슈인 것 같아갖고 일단 스냅샷으로 바꿔놨고 이제 이제 해당 걸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뭐 없으시면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게 아까 자료에는 4대3 비율로 출력했다고 하는데 영상은 16대9로 보여져서 최종 아웃풋은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이거 지금 작업하신 거는 최대 해상도가 그러면 FHD 정도 급은 나오는 건가요? 일단 그 FHD까지는 아직은 안 되고 저희가 좀 네,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기존의 것들을 갖고 와서 좀 활용을 했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좀 네, 화질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화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슈퍼레졸루션 알고리즘 같은 것들 잘 추후에는 좀 갖고 와서 이제 좀 PFT를 결합한다면은 충분히 좀 좋게 화질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2024년도 1학기 신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튜버 브랜딩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상업화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튜버 브랜딩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상업화를 발표를 하게 된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플레이리스트 스트리밍 컨텐츠를 중심으로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연구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유튜버 브랜딩 과정을 자동화해서 플레이리스트 스트리밍 콘텐츠를 상업화하는 가능성을 보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구 기간은 3월부터 이제 9월까지 시프트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스트리밍 유튜브를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구축해서 상업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고,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브랜딩 자동화를 위한 음악 분석,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플레이리스트 스트리밍 채널들이 대중성과 상업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새로운 수익 콘텐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리스트 유튜버의 수익 구조는 거의 100% 광고 협찬과 굿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튜브로 재생했을 때 이제 광고 수익은 이제 원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저작권 문제가 있는 음원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체함으로써 그들의 이제 특징을 살린 브랜드를 이제 특징화된 음악을 추출하고 그것으로 기존의 이제 영상 광고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장 동향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라서 네, 기술 개발은 플레이리스트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제 상업성과 대중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네, 이것을 보통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이제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수동 방식 컨텐츠 제작은 비용과 시간 소모가 굉장히 크고 이제 기존 광고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 대비 수익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유튜버 브랜딩 과정을 자동화하고 브랜드화된 채널에 맞는 음악을 생성해서 수익 창출의 기회를 모색하고 플레이리스트 스트리밍 콘텐츠의 상업화 가능성을 한번 볼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셋 기반으로 음악 분류 및 특색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이제
그 특징에 맞는 이제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네, 그걸 이용해서 상업화 브랜드 및 이미지 자동 생성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업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까지 구축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고, 상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이제 시장 분석과 유저 반응 조사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넣게 되었는데, 인공지능을 탑재한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고요. 각기 다른 모델들에 있는 이제 나오는 아웃풋들을 이제 제이슨 웹 형태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통신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도는 뮤직 인풋을 하면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프롬프트, 장르와 분위기 분석을 출력해서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오디오와 이미지를 각각 출력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플레이리스트 음악을 생성하고 이제 로고와 비디오를 생성해서 최종적으로 플레이리스트 유튜브가 나오게끔 이제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음악 인식 분석 알고리즘은 MFCC 기법을 통해서 음악 데이터 피처 값을 추출해가지고 각각의 분류 그 기법을 활용하고 이것을 브랜드화를 위한 우리가 정한 특색이 맞는 프롬프트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가지고 텍스트 투 이미지 모델로 로고와 이미지를 생성할 것이고, 똑같이 그 텍스트 분위기를 이용해서 오디오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이제 3분가량의 음악을 10곡 내외로 만들어 30분가량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요. 아까 생성된 이미지를 가지고 간단한 이제 비디오 애니메이션까지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한 것은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함으로써 음악은 나오고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같이 재생될 수 있게끔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기대 효과는 이제 개인이 제작하기 번거로운 플레이리스트와 이제 스트리밍 유튜버의 특징을 브랜딩 요소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제공을 하고 제작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효율성을 증가하고 이제 플레이리스트 스트리밍 유튜버들의 성장 촉진과 개인 광고 수익, 유튜브 영상 조회수와 구독자 수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속 가능한 컨텐츠 제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유튜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업화 전략으로는 일단 그 유튜브 수익이 잘 나는지를 일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딩 자동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조금 수립을 해봐야 되고, 컨텐츠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활용해서 콜라보레이션 기회도 모색해보고 일단 유튜브 수익 이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스터디 저희가 만든 이제 웹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채널 성공 지표,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통한 평가, 그리고 UX 검증, 구글 폼을 이용해서 사용자 테스트와 설문을 이용해서 이 웹사이트가 사용하기 편한지를 검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브랜딩 검증 지표 수립, 이거는 이제 브랜딩이 잘된 브랜딩인지 이제 유저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용을 웹사이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추출해낸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립한 이런 수립된 지표들로 이제 톤 앤 매너, 아이덴티티, 로고, 일관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여 조금 퀄리티를 지속하게 유지하려고 검증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장점과 함께 분석도 이것의 브랜딩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능성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에센셜, NHA and 벅스 뮤직에서 하는 그런 플레이리스트가 있고,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디오르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이미지고요. 이 옆에 이제 로파이 걸이라고
이제 자사 아티스트의 신곡 홍보 이런 것들을 자사 레이블 이런 아티스트들의 걸로 유명하지 않은 아티스트들의 수익을 좀 나눠주는 이런 로파이걸이라는 유튜브가 있고, 또 오늘의 집에서 뭐 빨래할 때 아니면 설거지할 때 하는 이제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네,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제품들이 또 홍보가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AI CFT 요소 같은 경우에는 네, 음악 분석, 그리고 필요한 장르와 분위기 기준을 정립하는 것과 브랜드 로고, 이미지, 영상, 추출 등을 검증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유지가 되게끔 되는지 이제 예술 쪽에서 체크를 할 것이고, 이제 공학 쪽에서는 이제 알고리즘 제작과 이제 최종 이제 웹사이트 제작 통합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려고 합니다. 연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저 스터디까지 추가해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음악 환경 구축과 음성 인식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 인력은 위와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하고자 하는 게 되게 많아 보여서 이거를 기간 내에 다 하실 수 있을까 약간 걱정스럽고, 그리고 혹시 뭐 서버도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를 뭐 그냥 AWS 같은 걸로 하실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웹 호스팅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하드웨어를 서버를 구매하셔가지고 뭐 운영하실 건지 뭐 그런 거가 좀 궁금하네요. 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자체적으로 토이 서버가 하나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할 예정이고요.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저희도 일단 하나하나 집중해가지고 기간 내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해서 네, 하려고 예정입니다. 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 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무빙 웹툰 연구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표를 진행한 예술식사과정 정임정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게 나와가지고 약간 네, 마이크 볼륨을 올리시거나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무빙 웹툰 연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소개, 연구 현황, 연구 목표,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연구 소개입니다. 무빙 웹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및 연구를 주제로 잡고 있으며, 효율적 경제적 무빙 웹툰을 제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려 합니다. 연구 현황입니다. 우선 작품 개요입니다. 기획 의도는 일제 강점기의 기생의 삶을 웹툰 형식의 연출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간단한 로그라인을 말하자면 일본인들의 연애가 있던 곳에서 나온 기생이 인력거꾼과 함께 독립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캐릭터를 예술에서 주로 작업하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클립 스튜디오에서 AI를 통한 자동 채색을 사용한 것입니다. 테스트 드로잉의 AI를 이용한 장면의 컨셉 생성 과정입니다. 웹툰 제작 시 활용되는 AI 기술 중 최근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 디퓨저는 밑색에 대한 색칠이 필요한 기존 방법과 달리
채색된 이미지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스케치에 대해 밑색을 칠하지 않아도 컬러 레퍼런스 이미지와 동일하게 채색된 컬러 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IP 어댑터의 경우 복잡한 텍스트 프롬프트 대신 텍스트 프롬프트와 이미지 프롬프트를 함께 사용하여 글과 이미지의 구도와 자세를 입력한 레퍼런스와 동일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무빙 웹툰 생성 관련 연구로는 애니메이티드가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개인화된 텍스트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튜닝 없이도 애니메이션 생성기로 직접 변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 입력에 대한 기존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릭터의 일관성 부족 문제입니다. 생성된 결과를 보시면 두 번째는 자연스럽지 않은 생성 결과물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어색한 손 모양이거나 동영상, 유지되지 않는 핸드폰 모양, 얼굴 모양 변화, 머리카락 길이의 변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 생성 결과의 부족함, 한국어 프롬프트 사용의 어려움, 실사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모델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국어 프롬프트 사용 가능과 웹툰 제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가로 지난번 피드백에 따라서 저희만의 특화된 기술로 웹툰 특화 스타일 프롬프트 자동 생성 기술 개발을 제안합니다. 현재 저희 예술은 호러, 잉크, 카툰 스타일 등 다양한 장르의 스타일 프롬프트를 개발하여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한국어 프롬프팅 작업과 더불어 스타일 전환을 쉽고 다양하게 해주기 위한 스타일 프롬프트 자동화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예술 측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나머지 파트의 경우 공학 측에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연구 목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연구 목표 파트를 보시면 저희는 먼저 스크립트 기반 생성형 AI 모델을 위한 프로덕션 디자인과 한국어 입력이 가능한 웹툰 특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개발을 진행한 후 두 번째 스텝에서는 웹툰 특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한 웹툰 제작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러너웨이 ML과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활용하여 무빙 웹툰을 제작하는 세 가지 단계로 연구 목표를 지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스크립트 Q와 챗 중심의 스크립트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을 이용한 프로덕션 디자인은 예술 측에서 진행하고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학 측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1단계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생성형 AI 모델을 이용한 웹툰 캐릭터의 디자인입니다. 주인공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제강점기 배경과 캐릭터 정보를 AI 모델을 활용하여 디자인한 배경 미소품 디자인 시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공학 측에서는 웹툰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모델을 쉽게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어 입력이 가능한 웹툰 특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어도 생성 모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캐릭터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면서 적은 데이터로 학습이 가능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목표 2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생성 모델을 활용하여 콘티 작성 및 연출, 채색, 후보정을 통해 웹툰 원고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단계에서 개발한 생성 모델에 실제 웹툰 스케치와 텍스트를 입력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물을 생성 가능한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완성된 웹툰 컷에 대해서 움직이는 효과를 적용하여 무빙 웹툰을 제작합니다.
무빙 효과 적용을 위해서는 AI 기반의 러너웨이 ML 툴과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미지 투 비디오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최종 연구 결과물로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를 사용한 3화 분량의 무빙 웹툰, 그리고 해당 연구 결과를 테크아트 학술 논문에 투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CFT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나리오와 이미지로 제작한 무빙 웹툰은 무빙 웹툰의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웹툰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향후 연구 진행 계획입니다. 예술 측의 그 웹툰 제작적인 요소와 인공지능 개발의 공학의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뭐, 이미지 생성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뭐, 젠투, 런앤을 젠투 같은 걸로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 사운드 같은 것도 혹시 무빙 액션에 특화된 무언가를 같이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사운드는 현재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이후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 없으시면 3번 3팀 가상환경 사라진 도시에 대한 복원, 시리어스 게임, 루인 비포를 중심으로 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화면 잘 나오시나요? 화면 잘 나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가상환경 사라진 도시의 복원, 기능성 게임 더 루인 비포를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연구 요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게임 내의 배경, NPC, 텍스처 등 시청각적 게임 요소들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모델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가상환경 속 주인공은 전쟁으로 폐허간 도시를 걸어다니며 다양한 직업의 AI NPC와 대화를 하며 역사를 탐험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맵의 GPS 오픈소스 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료들을 대중들에게 친숙한 게임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제 사건 현장의 실감나는 재현을 목표로 합니다.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는 전쟁 부하를 만나고 한 차례 폭격이 지나간 도심에서는 아이는 부모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거친 전장을 거닐어 만나게 된 것은 폐허 속 부모를 찾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린 고아를 조어하는 겁니다.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 전쟁 발발 전 평화로운 도시로 돌아갑니다.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미드저니를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연구 목표는 다음 총 4개와 같습니다. 첫째, 구글맵의 GPS 정보 바탕의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사라진 도시 풍경과 건물을 모델링하고 이를 더욱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 스테이블 디퓨전의 스타일라이제이션을 하여 과거의 분위기와 시대에 맞는 도시를 생성합니다. 둘째, 생성된 3D 모델을 얼리얼 엔진으로 업로드하여 가상 도시 환경을 구현합니다. 셋째, 가상 도시 환경 내에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그 시대의 문화, 환경, 상식 등을 반영한 NPC를 생성하여 도시를 가상환경 속에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도시에서의 상호작용하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의 분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셀시움에 관련된 가상도시 3D 오브젝트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D 오브젝트 특정 시점에서 GPS 좌표를 얻어 이에 대한 3D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셀시움을 이용합니다. 둘째로는 스타일라이제이션을 이용하는데 3D 오브젝트에 대해 메쉬를 추출하고 스타일겐을 활용하여 메쉬를 그 시대에 맞는 스타일로 변하기 위해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적인 NPC 생성을 위하여 트랜스포를 이용할 건데요. 이것은 생성된 도시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고 그 시절에 어울리는 행동 양식과 성격 등을 부여한 NPC를 생성하기 위해 GPT-2를 활용한 트랜스포를 사용합니다. 셀시움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고요. 특정 시점의 도시를 생성하기 위해서 셀시움 툴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건물, 나무, 지형, 포인트 클라우드와 같은 3D 콘텐츠의 효율적인 스트리밍과 렌더링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툴입니다. 이 툴의 핵심은 매우 큰 데이터셋을 관리 가능한 작은 타일로 나누어 사용자의 위치와 시야에 기반하여 로드 및 표시하는 능력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복잡하고 대규모의 자리 공간 데이터셋을 웹 브라우저와 어플리케이션에서 부드럽고 반응성 있게 3D 시각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구글 지도 데이터로부터 경도와 위도를 입력하여 그 그림과 같이 특정 위치에서의 3D 정보를 가져오고 이를 셀시움에서 전처리하여 도시에 대한 3D 오브젝트를 원하는 연도별로 추출하고자 하여 도시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추출을 한다면은 고층 건물에서 저층 건물로의 변환이 가능하며 시대별 분위기의 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스타일라이제이션 및 딥러닝인데 스타일 트랜스퍼는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여 이미지나 비디오의 스타일을 다른 이미지나 비디오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스타일 트랜스퍼의 핵심 아이디어는 원본 이미지의 콘텐츠와 스타일을 분리하고 콘텐츠는 보존하면서 스타일 이미지의 것으로 전이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3D에 그대로 적용하면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도시의 풍경과 건축에 사용된 물질의 재질이 다르고 노후화된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특정 연도, 위치에서 생성된 3D 오브젝트들을 그 시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생산함으로써 몰입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딥러닝을 사용한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 중 3D 오브젝트에 대해 스타일레이션 성능이 뛰어난 널프 모델을 기반으로 EG3D 방법을 기반으로 스타일레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네. 트랜스포에서는 GPT-2를 사용합니다. GPT-2는 오픈AI에 개발된 대규모 언어 모델이며 이 모델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전 훈련되었으며 특히 자연어 이해 및 생성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생성할 수 있으며 질문 답변, 기사 작성, 이야기 생성 등 다양한 언어 처리 작업에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언어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매우 정교한 텍스트 생성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 현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셀시움과 블렌더에서 GPS 데이터 맵을 가지고 와 3D 모델링 환경을 구성을 합니다. 그 이후 메쉬 이미지의 스타일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AI NPC를 생성을 하여 마지막으로 얼리언 엔진에 입력을 하여 최종적인 레벨 디자인과 블루프린트를 작성하여 사용 작업을 실행합니다. 아래 이름은 이제 저희의 연구 인력들의 참여 인력들의 각자 파트입니다. 연구 결과물은 첫 번째로 시리어스 시뮬레이터 게임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예산과 소규모 인원으로서 효율적인 게임 제작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세 번째로 다양한 저측성을 가진 AI 게임 NPC를 생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3D 모델링 구현이 있습니다. 연구의 기대 효과로는 첫째로는 생성된 가상 도시는 사용자에게 오래된 도시 혹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라진 도시를 거닐며
과거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문화적 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로는 교육적 경험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플레이어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제작된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화의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단순히 전쟁의 파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화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는 전쟁이 아닌 대안적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융합 연구의 요소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은 GPT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컨셉을 정하고 세부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NPC 컨셉 디자인과 GPT 기반의 AI 에이전트의 행동틀을 바탕으로 캐릭터의 대사 및 모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학의 경우에는 오픈소스 구글 지형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를 모델링을 하며 딥러닝을 통한 생성된 도시의 물체를 메시 스타일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동시에 같이 GPT와 같이 함께 시나리오에 맞는 캐릭터의 정체성을 부여한 AI NPC를 생성을 합니다. 연구에 참여 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일정은 총 이렇게 7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오픈소스 자료 조사와 GPT를 활용한 시나리오 구성을 3월 달에 진행 후 4월에서 6월 동안 세 가지의 파트인 메시 스타일레이션과 NPC 제작, 얼리얼 레벨 디자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포지팅과 베타 테스트를 7, 8월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기술적인 것보다 내용적인 걸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약간 뭐 없어진 도시를 기반으로 뭐 한다고 했는데 혹시 딱 지금 어디를 레퍼런스로 지금 생각하시는 도시가 있으신가요? 저희 오픈소스에 구글 데이터 해서 도시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했었을 때는, 뭐, 사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아니면은 폼페이 쪽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으로 GPS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체크를 아직 해보지 않았어서, 홈페이 같은 곳은 지금 GPS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생각하고 네,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제가 공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신규 발표 팀들은 그 어제 안내 메일을 받으셨겠지만 테크아트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야 돼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공지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발표 2023년 이제 2학기 최종 발표 하시는 분들은 자료 아직 안 보내주신 분들은 이제 다 만들어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